예, 성엽이 질문, 예, 좀 그거는 좀 이따가 그 설명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하면서, 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준이. 음 그것도, 예,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교. 아, 연교 정리가 안 된다고? 예, 그래요. 정리가 안 됐어요. 지원이,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예. 자, 계획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아까 표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설명을 했고요. 내용에 이제 보게 되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을 하면은, 이거 왜 하는지 써야 됩니다. 교통사고 왜 하는지, 교통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왜 하는지, 네.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거를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에 목적 및 동기 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통사고에 대한 거를 하잖아요. 틀림없이 누군가 그거 옛날에 했습니다. 안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하는 거라 그러면은 반드시 그거 어딘가에 누군가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내가 대상으로 삼은 교통 데이터 가지고 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모방이죠. 모방 나쁘지 않습니다. 모방 좋습니다. 훌륭한 기존의 분석 결과를 내가 그대로 따라서 해 보겠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방법. 그게 잘 돼 있다면. 두 번째는 '아, 나 따라하기 싫다.' 아니면 '따라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중에 일부만 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 해 보겠다.' 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자기가 했다?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걸 내 것처럼 하는 것, 이거 되게 위험한, 네,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나는 똑같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지금 세 가지죠. '나는 그대로 하겠다. 나는 일부만 하겠다. 난 다르게 하겠다.' 다르면은 뭘 다르게 하겠다. 그런 거를 써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작권법에 안 걸리고, 예, 자기 나름대로 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전 조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전체 프로젝트 범위를 인제 써야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데이터가, 예를 준이 같은 경우는 100 몇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쓸지, 아니면은 뭐 그거를 일부를 잘라서 쓸지, 왜 그렇게 자르는 건지 나름대로 그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나는 일부만 하겠다.' 뭐 '다 하겠다.' 뭐 아니면 '더 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행 방법 및 내용에서는 자료를 어떻게 수집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부분에서 이미 상당 부분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텀 프로젝트 수행 환경에 대해서 대부분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영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서 MS SQL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MySQL에서 하게 됐지만, 그다음에 누구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갔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접속하려면은
어 어떤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러죠? 프리빌리지 뭐 권한을 예 얻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권한을 해제를 하든지 허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그 밖에 뭐 데이터가 들어있는 디렉토리가 다르다 그러면은 그 디렉토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데이터 파일의 위치를 어떻게 지정을 해 놔서 디폴트 디렉토리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환경이 그게 하여튼 굉장히 이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설치된 디렉토리, 파일의 접근 권한, 그다음에 웹서버를 깔게 될 경우에 포트, DBMS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다음에 각 JDBC라든지 어 PHP 어드민을 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사용자 환경으로 들어가 사용자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용자로 들어갔다 그러면 접근 권한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인제 그 해 가지고 나한테 그 소스 파일하고 뭐 다 보내줬어요. 내가 실행을 해 보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숨은 그림 찾기 형태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영규가 나한테 파일을 보냈어, 아무 얘기 없이. 근데 영규는 사실은 MS SQL 서버에서 돌린 거걸랑요. 근데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건 MySQL에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규가 보내준 파일 예를 들어서 full auto join이라고 해 가지고 MS 그 소스를 나한테 보내줬어. 내가 실행을 하면 그게 안 돼. 왜? MySQL에서는 full auto join이라는 명령어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 설명 없이 그냥 SQL 그 소스만 보내면은 내가 백날 내가 그 MySQL 서버에서 실행하면 또 안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에서 돌렸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든 거예요. 꼭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수행 절차. 수행 절차는 뭐 대부분 자료 수집, 뭐 환경 설정, 각종 프로그램 설치, 그다음에 뭐 웹 서버 환경에서 어떻게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뭐 쓰고 그다음에 이거를 분석해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준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설명을 간단하게 했지만 뭐 먼저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이 있을 거거든요. 데이터 정제, 그다음에 그 모델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6 장에서 배우게 될 텐데 데이터 모델링, 그다음에 웹 서버에서 뭐 그 어떤 형태로 구현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인제 아마 빈칸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다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예.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면 됩니다. 이 뒷부분에 가면은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내게 될 때 그 빈칸들을 채워 넣거나 더 덧붙여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완료 결과물이 뭐가 나올 거예요. 아직 모호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텀 프로젝트에서는 그거를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런 거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다 그러면은 결과물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그거를 여러분은 인제 나름 고민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 계획 대비 최종 결과물 산출물이 나온 거를 내가 계획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할 건지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 보고서는 언제 내고 최종 보고서는 언제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거고요. 인제 그렇게 인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중간 보고서를 낼 때가 됐잖아요. 중간 보고서 내는 형식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인제 대부분 친구들이 변경이 되거나 바뀌게 되거나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이런 뭔가 하여튼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또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뀌게 되면은 그런 거를 다시 쓰는 겁니다. 네. 중간 보고서에서 처음에 텀 프로젝트 계획서를 낼 때 이러저러한 걸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내가 하기에는 어렵기도 하고 분량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변경했습니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형식을 갖춰서 바뀌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그러지 말아요. 텀 프로젝트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과감하게 돌아서서 다른 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 동안에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는 거예요. "뭐뭐 했다." 뭐 "중간 결과까지는 이렇게 됐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것 쓰는 거잖아요. 여기에 인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중간에 해놓은 내용들이 뭐가 돼야 되냐면 5 장에 들어가 5장 내용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는 4 장까지 돼 있잖아요. 4장 내용 4장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소리문 날리는 정도 수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5 장 웹서버 연결 네 그다음에 6장 모델링 이런 게 들어가 추가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한 내용들을 이제 블록에다가 첨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제 그 올려야 될 파일이 소스 파일하고 데이터셋 원본 파일하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줄였다. 너무 커서 줄였다라고 하면 그 분석했던 텀 프로젝트에 사용했던 데이터셋을 예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제 계속 하다가 인제 마지막에 인제 최종 보고서를 내게 되겠죠. 최종 보고서 똑같습니다. 최종 보고서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가게 되는 거고요. 내용 거의 똑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보고서 낼 때 또 바뀌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 마찬가지로 그 수행 계속 인제 중간 시험 중간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 낸 이후에 계속 또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행된 걸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최종 보고서에서 하나의 차이점이 뭐가 되냐면 결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수행 결과와 결론이 들어야 되는 거죠. 수행을 했더니 최종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온 거죠 이거는. 반드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죠 최종 보고서에서. 결과가 안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가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해 봤더니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내가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계획 대비 계획 톰 프로젝트 계획서에서 뭐라고 인제 계획을 세웠죠. 그게 얼마만큼 달성이 돼 있는지 본인이 인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 평가하는 거는 대부분 뭐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뭐 하여튼 이 톰 프로젝트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했는데 한 프로젝트 열심히 했는데 '아 내가 요거는 못 했다.' 그다음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 텀 프로젝트를 맡아서 계속 한다 그러면 아니면 내가 더 시간이 있어서 한다 그러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텀 프로젝트 완벽하게 했다."라고 쓰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 약간 뻥입니다. 그냥 뭐 우리 교수들이 쓰는 연구 논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연구 논문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해서 "잘했다?" 그거 100% 뻥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그 한정된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하게 되면 '이런 걸 더 하고 싶다.'라고 해 하는 반드시 그러한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쓰는 거죠. 수행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냐? 준이가 한 질문인데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준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름에 대한 걸 해 봅시다. 어 그 이름에 대한 그 예 기존의 연구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게 주로 인제 뭐라고 부를까요 그거를? 영어로 찾아야 되는데. 내셔널 네임스. 이건 책에 있는 거네요. 이거 책에 있어도 되는 걸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느 책에 인제 이게 이미 있나 보네요 분석한 게. 아 이것도 있네요. 2015 년도에 아 책에 다 있는 얘기인데 책 말고 좀 다른 거 없나요? 어 This map shows the literal meaning of every function. 있고
BBC 내셔널 네임, 내셔널 네임 보고 내셔널 네임 책 프로그램도 있고 음 How I Entered Foreign My Name 책. 음 그것만 봐 가지고는 별 다른 데서 어 어떻게 분석했는지 듣기는 쉽지가 않네요. 내셔널 주니 뭐 다른 키워드를 하나 더 줄려? 이거 분석을 어디서 했는지. 내셔널이라고 하면 검색이 좀 어렵지. 스테이트와 내셔널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지. 음 이게 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US로 해야 되는 건가? 여기에서 뭐라고 써 있지? 어 그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어디선가 얘네들이 뭔가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면은 그 결과물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이미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물을 냈다를 내가 따라한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나름대로 그거에 변형되는 결과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떠한 수준, 어떠한 예상 결과를 낼 수 있겠느냐, 그거를 사실 처음에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뭘 잘해야 되냐면 계획서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계획서에 대부분 그런 기존 연구 개발 연구나 기존에 분석한 그런 결과를 많이 찾아보고 들여다볼수록 '아 요런 형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구나.'를 어떻게 보면 다른 걸 보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서에는 뭐라고 써든지 어떻게 보면은 상관이 없어요. 바꾸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음. 그래서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았다. 그러면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벌써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대부분 프로젝트를 홈 프로젝트 같은 거를 처음 해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텀 프로젝트를 매 학기, 사실은 매 학기마다 하는 건데 어 연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사전 조사를 할 때 충분히 사전 조사를 해서 범위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게 돼야지 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자기 능력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래서 내가 자꾸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런 걸 되게 잘해 봤으면 사업 계획서에 처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딱 명시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최종 보고서까지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고요. 그 결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수행이 됐다 그러면은 부록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과물을 내면 중간도 그렇고 최종도 그렇고 내가 이걸 다 돌려볼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이게 좀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코멘트를 계속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게 지금 설명드렸던 텀 프로젝트의 계획서,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3번 내도 되고요. 매주 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이 하는 것만큼 내면 됩니다. 단지 인제 학기 초에 우리가 어떻게 그 계획을 잡았었냐면은, 이게 인제 학기 초에 잡은 건데 어 15주 기준으로 하고 이제 두 번째 주에 계획서를 원래 내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주에 중간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섯째 주 나가고 있잖아요. 여섯 번째 주, 일곱 번째 주 나가고 있는데 좀 일정보다 늦어졌죠. 그래서 네, 여러분이 낸 그 계획서 뭐 이렇게 중간
보고서 이렇게 읽어 보니까 예 다시 설명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단 뭐 최대한 예 이 계획서 중간 발표 요거를 팔로우해서 다음 주나 그다음 주까지는 뭐 일단 마무리를 좀 하고요. 중간 계획서하고 중간 발표 거의 뭐 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근데 뭐 변경사항 없으면 중간 보고서는 뭐 그냥 뭐 "계획서하고 동일하다."라고 해서 중복되는 거 쓸 필요 없고 한 대까지만 계속해서 예 추가해서 써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발표가 어 가능하면은 최종 보고서는 지금이 4월 말인데 예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는 네 끝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실무 워크북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습니다. 예. 그걸 프로젝트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진도가 책을 뭐 6 장이 안 나갔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 전체를 하게 본다면 책을 다 했다고 가정해서 인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어 미리 5 장, 6 장, 7장 이런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제목이라도 한번 보고 그런 내용들이 최종 보고서에는 다 들어가야지 됩니다. 모델링도 여러분 보고서에는 모델링도 다 들어가야 되고요. 웹서버 어떻게 구축해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아파치 웹서버에 접속해 가지고 쿼리는 뭘 날렸는데 크롬이나 그 이 그 클라이언트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 해야 됩니다. 그게 5 장에 나와 있는 얘기고 방금 전에 한 얘기는. 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누구 또 이메일로 나한테 보낸 게 있는데 재훈이 고민이 아마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그 익스피디아 호텔 추천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주제를 좀 바꾸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본 프로젝트 진행하는 그 내용들 바꾸고 그런데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기존에 올려 있던 자료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가 어떤 형태로 계속 프로젝트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내용들을 무시하고 삭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다 자기 자산이 되는 거고요. 뭐 주제를 바뀐다고 해 가지고 뭐 "왜 주제를 바꿨냐." 뭐 "그렇게 바꾸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사람 전혀 없습니다. 바꿔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당장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턴 프로젝트 계획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시 쭉 설명했고요. 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그 게시판에 올리잖아요. 예 게시판에 올려 주시고 게시판에 올렸다고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그리고 그 산출물도 첨부 파일로 해 가지고 이메일로 다 보내 주시고요. 보낼 때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라고 메일 제목을 달아 주세요. 데이터베이스 뭐 계획서, 턴 프로젝트 계획서, 데이터베이스 턴 프로젝트 중간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에다가 타이틀을 달고 내용은 뭐 저기 메일 내용은 장황하게 안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결과물, 결과물 뭐 PPT로 만들었든지 뭘 만들었든지 소스 파일, 데이터 파일 그런 것도 다 보내 줘야지 내가 코멘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나한테 이메일 보내지 말고 그냥 그 게시판에다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 자유로 자유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게시판에다 그냥 올리면 내가 평가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나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고 계속 홈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으면은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을 나한테 이메일로 정확하게 보내 주고 나도 그거를 실행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인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고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코멘트
네 서로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톰 프로젝트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쭉 했는데 음 질문 있으면 해 주세요. 지금 올린 거? 어 지금 올린 거 예 예 그대로 예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희 질문하세요. 마이크 쓸 수 있는 사람 마이크 써도 좋습니다. 음 어떤 데이터 유형이 DB 분석에 적합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DB 이 우리가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하고 준이가 작년에 들었던 데이터 과학이나 데이터 분석에서 배우는 그런 거하고 뭐 내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인제 형식이 우리는 DBMS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고 데이터 과학이나 이런 데서 배운 거 사실은 데이터 과학이나 이런 데서도 SQL을 사실은 해야지 되는 건데 여러분이 그 데이터 과학할 때는 SQL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QL로 접근하지 않은 것뿐이지 그래서 뭐 작년에 데이터 과학 수업할 때 작년 이전에 여러분이 그 R 프로그래밍을 김동욱 교수님한테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데이터 과학에서는 R 프로그래밍을 뭐 진도도 물론 나가기는 나갔지만은 가능한 하면 인제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자." 우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R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데이터 분석에서는 지난번에 내가 왜 그 PPT 간단하게 보여줬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한 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것 중에 보면은 SQL이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작년에 했던 그 경험이 R 프로그래밍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 SQL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에 그거의 차이점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데이터 유형이 DB 분석에 어떻게 다르냐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다고 생각해 나는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지원이 R 프로그래밍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네. R 프로그래밍을 작년에 데이터 과학 수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작년에 수업 들은 사람이 인제 준이하고 인제 몇 명이 그걸 들었는데 파이썬. 작년에 파이썬 했는데 어 맞아, 맞아. 파이썬을 했구나 작년에. 내가 헷갈렸어요. 네. 작년에 파이썬을 했는데 김동욱 교수님께서 파이썬을 강의를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파이썬의 고급 과정으로 해 가지고 어 했었죠. 데이터 과학에서 그러면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거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그걸 했었구나. 예. 예. R 프로그래밍 상관없고 파이썬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영규. 데이터 사이즈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데이터 사이즈가 뭐 2,000개 이상이어야 된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2,000개 미만이면 좋다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 사이즈를 얼마만큼 해야 되냐 이거는 이 DBMS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사이즈가 무지막지하게 큰 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준이가 그 몇백만 개, 백몇만 개의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게 있는데 DBMS는 그런 데이터들이 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몇백만 개 되는 데이터들도 이 MySQL은 거뜬히 잘 다루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뭐 데이터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모델링을 어떻게 돼 있느냐, 그다음에 웹에서 이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쿼리를 날리면은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뭐 질문이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지금 과제하는 것처럼 나와야 하나요? 앞으로 배울 내용처럼 나와야 하나요? 결과는 그 아까 최종 보고서 중간 보고서에 들어가 있구나. 중간 보고서에 보면은 수행 내용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5 장에서 지금 방금 전에 배웠던 웹서버 연결하는 거하고요. 6 장에서 배웠던 모델링하고요. 그다음에 성능 이런 건 우리가 하기 좀 어려워요. 모델링 정도 수준? 이것보다 조금 더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할 수 있고 고런 정도 수준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예를 들어서 교통 데이터가 있다, 뭐 이름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있다라 해서 끝났잖아요. 그냥 그거를 엑셀 파일에서 가져다가 누가 만들어 놓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가져다 써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잖아요. 모델링이 더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예. 그거를 인제 6 장에서 배우게 될 텐데 그걸 ER 윈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예 그 하는 게 좋습니다. 해야 되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어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뭐 필요하다고 나한테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뭐 여러분이 지원하고 위에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하고 위에 질문 뭐야 이게? 지원하고 위에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 준이가 한 거 있구나. 데이터 모델링이라 하면은 6 장에서 하게 될 겁니다. 6 장에서 할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나요? 예. 어 학기 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과목의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수업 듣는 친구들이 45명 수강 신청을 했었었죠. 그래서 내가 뭐 앞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어떻게 진행될 거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강의 계획서에 설명을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과목은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나도 뭐 이 과목을 되게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도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많이 해서 내가 뭐 여러분 많이 수강 신청 취소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 45 명이 있던 지금 26 명인가 남았거든요. 26 명이 남았는데 계속 줄어들었어요. 우리 3월 1일 날 보면은
45 명이고요. 3월 27일 날 보면 28 명, 27 명. 예, 오늘 제가 중앙시청 목록 확인해 보니까 24 명입니다. 계속 줄었어요. 예. 앞으로 더 줄지도 모르겠는데. 아 네, 이거 과목이 원래 성격이 그래요. 예, 말했잖아요. 이거는 좀 과목이 빡센 과목입니다, 속칭 얘기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진짜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 과목을 들을 때 되게 밤을 많이 샜어요, 이 과목을 듣고 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로 그때 이게 2 학기 때 나는 과목을 들었었는데 크리스마스도 내내 이 프로젝트 텀 프로젝트 하느라고 학교에서 밤새고 이래 가지고 26일 12월 26일 날 새벽에 텀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제출하고, 그리고 새벽에 예, 우리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과 건물이 학교 맨 끝에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지 그 산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텀 프로젝트 계획서 제출하고 새벽에 예, 정문까지 터덜거리면서 걸어 내려갔습니다. 예. 뭐 여러분한테 꼭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성엽이 질문하세요. 매일 나 메일 보는 시간? 나는 메일은 내가 저기 자리에 붙어 있으면 항상 봅니다. 어디 뭐 회의 간다 뭐 딴 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간 말고는 메일은 항상 보니까 아무 때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오밤중에 보내도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예, 즉답을 할 수 있는 거는 즉답을 하고, 한동안 뭐 메일을 못 본다 즉 아주 급하면 나한테 카톡을 보내면 됩니다. 어 최선을 다해서 예,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마무리를 좀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교 건의 좋습니다. 1분 미만이라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물을 줄여 달라고? 과제물이 지금 예, 매 챕터 나가는 연습 문제하고 톰 프로젝트밖에 없는데. 음 그리고 그 연습 문제도 심화만 푸는 건데. 심화를 좀 줄일까요?